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브레스트 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2 스터디고요. 멀티센터 스터디였습니다. 아파티닙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터디 디테일 옆에 스터디 리절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결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롤먼트가 30명이고 아파티닙을 사용했고 컨디션, 적응증은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 오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리크루먼트에 U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버럴 스터디에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난 것은 26명, not completed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명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있는데요. 베이스라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버롤 넘버가 있는데 3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49.5세가 평균입니다. 미디엄 값이고요. 중간 값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요. 35세부터 69세. 자, 그다음 내려가서 보면은 메일이 0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30명, 전부 다 피메일인데 왜 피메일만 할까요? 남자 차별하는 건가? 아니죠. 브레스트 캔서는 여성에게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인종을 보면요, 아시안이 30명, 100% 전부 다 아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임상 데이터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스폰서가 베이징 병원, 리스폰서블 파티도 베이징 병원, 그래서 중국 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아시아인들은 중국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중국 임상이다 보니까 아시안이 100%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웃컴 메저가 중요하겠죠. 프라이머리 아웃컴에는 PFS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OS가 아니라 PFS로 되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뒤에. 자, 그래서 아웃컴 메저 데이터를 보면요, 밑에 PFS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9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게 2.1개월부터 8.3개월. 이것은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4명은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26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6명을 대상으로 MPFS를 구하니까 4.9개월이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OS가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OS는 PFS보다 숫자가 크겠죠. 왜냐면은 PFS는 조건이 2개인데 OS는 조건이 하나니까. 자, 내려가서 보면은 OS는 무려 18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3에서 55개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임상 디자인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PFS랑 OS 2개를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2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온 건데요, PFS는 4.9개월, OS는 18개월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아웃컴이 있겠죠. 자, 요것도 내려가서 보면은 OR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OR날은 CR 플러스 PR이다. 그래서 OR날은 42.3%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6명 중에 11명이니까 50%가 조금 안 되는 42.3%.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이 또 있죠. DCR이 있는데, DCR은 OR날에다가 SD를 더한 거. 그러니까 CR 더하기 PR 더하기 SD가 DCR입니다. 자, DCR은 어떻게 나오느냐? 76.9%가 나왔습니다. 26명 중에 20명이니까 6명 빼고 20명이 DCR에 해당된다. 그래서 76.9%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자,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작용이 몇 명 발생했느냐? 15명. 30명 중에 15명. 50%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0명이 다 찬 걸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임상 종료까지 함께하지 못한 4명은 이 부작용 때문에 혹시 드랍아웃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도 이탈했다면은 뭐 DCR, OR날, OS, PFS를 구할 수가 없겠죠. 중간에 드랍아웃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아웃컴들은 빼고서 26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부작용에서는 30명을 다 채워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그 4명은 아마도 부작용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파티닙 도스를 500mg에서 250mg으로 줄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체 한 60%가 됩니다. 60%가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절반을 줄였는데, 그 이유가 부작용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30명 중에서 50%가 부작용이 있었고, 또 전체 60%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500에서 250mg으로 용량을 줄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티닙의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자, 부작용이 낮은 아파티닙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용량을 낮추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심지어 감기약,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다른 것들도 있는데, all-cause mortality도 2명, 30명 중에 2명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 6.67%. 자, 이번 결과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들을 보니까 전체 30명 중에 12명, 40%가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많은 게 프로틴 유아리아의 6명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장에 관련된 디스오더인데요. 한국말로 단백뇨라고 합니다. 자, 프로틴, 단백질, 유리아, 오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백, 오줌, 단백뇨. 우리가 쉬야할 때 단백질이 검출되면 안 되는데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예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면 문제라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소아의 경우에도 단백질은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되면은 문제다. 그래서 단백뇨가 6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은 빌리리브인 수치가 증가하는 거. 이것은 이제 간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이것은 고혈압입니다. 빌리리븐 수치랑 고혈압이 2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뭐 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리니컬 베네핏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가 OS, PF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아파티닙을 복용할 때 이것을 언제까지 복용을 하느냐, 종양 크기가 커지거나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때 그때까지 아파티닙을 복용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복용이 중단되는 것을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가 OS, PFS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레션이 일어났다, 그럼 PFS에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스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PFS랑 OS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드랍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도달할 때까지 아파티닙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상실험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좋겠죠. 프로그레션도 늦게까지, 데스도 늦게까지, 부작용도 늦게까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약의 효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보면은 전이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사망을 늦춰주고 그런 것들이 효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복용을 하고서 해당 조건에 도달하면은 이제 복용을 중단하고서 기록하게 되는데, 자,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OS 18개월 그리고 PFS 4.9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아파티닙 페이스 2 스터디를 봤는데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PFS, OS였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은 ORR, DCR 그리고 부작용이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성만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남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1% 이하로 침윤성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남자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걸린다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도 환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이 표적치료제죠. 유방암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허셉틴입니다. 1998년에 FDA에서 허용을 했는데요. 허투를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허투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허투의 이 R이 리세터거든요. 요 수용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다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서 투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